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어, 아이파크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이파크 뭐라고 그러지? 여기가 그 청약으로 엄청 유명했던 그거거든요. 얼마 전에. 개포동에 이제 아이파크 쳐 보시면은 대한민국에 아실 만한 분들은 전부 아실 텐데 청약으로 유명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예. 위치가 어디냐면 타워팰리스 근처예요. 여기가 지금 이제 단지에 한두 세대씩 이렇게 분양이 이제 되는데 이게 50만 대 1 정도 규모로 50만 대 1 정도의 어떤 경쟁률로 예, 시세 차익이 20배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가 한국에서 유일한 아파트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건축용 필름에 대해서 처음 이제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왜 지금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느냐 하면은 자동차 썬팅을 하시는 분들이 오직 자동차에만 매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틴팅 샵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건축용 필름, 아파트, 주택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집에 썬팅 좀 해주세요.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예,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막상 이제 건축용 필름을 해 보지 않으신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가서 견적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필름은 뭘로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또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안 하던 일이니까. 예. 그래서 괜찮아요. 우리는 자동차 필름만 합니다라고 이렇게 반려하시는 경우가 지금 가끔 생길 텐데 그러지 마시고 자동차 필름과 건축용 필름 뭐가 틀린지 또 적용을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또, 또 건축용 필름의 종류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비수기인 어떻게 보면 비수기인 한 3월, 4월 요럴 때는 한참 그 입주 시기가 다가오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 시기가 있죠. 그래서 그 입주 시기에는 건축용 필름 의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으시다면은 적극적으로 제가 오늘 홍보를 하는 방법, 건축용 필름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일을 따오는지 좀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건축용 필름 중에서 이제 단열 필름이 있고 안전 필름이 있고 안전 필름이 되면서 단열 필름이 같이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방탄 필름 있죠. 예, 두꺼운 방탄 필름 이런 종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프라이버시 필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현장 개포동 그 아이파크 57평짜리인데요. 예, 분양가에 비해서 시세 차익이 20배가 나는 예, 예? 죄송합니다. 20배가 아니고요. 분양가가 시간가가 있고 시세 차익이
제가 지금 옆에서 물어봤어요. 예. 분양가가 분양가하고 시세 차익이 20억이 차이 난답니다. 여기가 예 아파트 아이파크 개포동 치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의뢰하신 분이 본사로 전화가 와서 이거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요 지금 건축 필름의 그 어떤 필름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견적은 어떻게 내는지 견적 낼 때 그 사이즈 체크는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전무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건축 필름을 시공하려면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는지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도를 안 하실 뿐이죠. 예, 저는 뭐 저의 어떤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직접 시공해 젊었을 때 제가 직접 시공을 했던 경험은 한 20년쯤 됐어요. 그때 신림동 보라매 공원 37정 엘리베이터 4개 동을 4개 라인이죠. 엘리베이터 투명 엘리베이터가 37층짜리 그 주상복합인데 거기 그 제가 직접 시공을 했었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위쪽에 아시바를 설치하고 직접 시공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시공팀에 의뢰를 해서 시공을 한 것은 백남준 미술관, 용산 박물관 안전필름 시공, 또 인천공항 안전필름 시공, 뭐 사실 이제 국가 사업이나 공공 사업으로 진행됐던 그런 것들, 또 구청, 시청, 그리고 동사무소 이런 관공서 작업도 많이 했죠. 한 10여 년을 건축 필름과 자동차 필름을 병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정말 어떻게 보면 좋았던 시절이에요. 건축 필름 1제곱미터당 20년 전에 15만 원, 20만 원을 받았던 시절입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 예. 또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신창원 아시죠? 신창원. 예. 그 탈주범 신창원 씨가 뉴스에 나오고 사회에 큰 어떤 이슈가 됐던 그런 시간들이죠. 그 신창원 그때 당시에 신창원 씨가 감옥에서 탈옥을 해서 탈옥이라고 하나요? 탈옥을 해서 방배동에 침입한 일이 있었어요. 예, 침입한 일이 있었어요. 2집을 털었는데 한 곳은 침입을 하다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방범 필름이 시공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집을 털린 그 집 주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예, 그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방탄필름.net이라는 웹사이트를 또 별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딸이 결혼을 해서 근처에다 또 주택을 샀는데 그 집에 방범 필름을 시공해 주십시오. 해갖고 주택 하나를 시공을 하고 그때 당시 한 8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죠. 예, 그게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만큼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어떤 방범 필름, 방탄 필름에 대한 그런 수요는 사실 줄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창호 구조가 예전에는 굉장히 취약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하이샤시로 돼 있고요. 창호 자체도 이제 그 예스락이라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구조 이고 또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에 많이 시공하는 것은 이제 그 프라이버시 필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열 필름, 이런 쪽으로 좀 많이들 시공하십니다. 오늘은 오늘의 그 어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주택은 이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의뢰자는 예전에 제가 타워 팰리스가 건축됐던 시점, 타워 팰리스 중에서 이제 A, B, C, D, E, F G동이 있습니다. 그 G동이 그냥 완전 유리로 커튼홀로 돼 있는 어떤 형식으로 이제 주택이 이제 디자인 되다 보니까 해가 너무 들어와서 여름에 에어컨비가 전열비가 하여튼 120만 원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그 전일입니다. 10몇 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타워 팰리스의 시공을 많이 해드렸죠. 정말 40호, 60호 정도 시공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타워 팰리스에 사셨던 그런 집주인 분께서 아직까지도 저희 회사의 연락처를 버리지 않고 갖고 계셨다가 여기 그 근처에 있는 아이파크 거기서 오셔서 1층을 분양을 받으셨는데 지금 의뢰하신 것은 이제 프라이버시 필름입니다. 프라이버시 필름. 1층입니다. 여기가 1층이고요. 현장에 이렇게 와 보니까 안에 이제 불을 켜놓고 들어왔습니다. 보이세요? 바로 여기는 길이고요. 길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실내가 거실이 훤히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안에 조명이 보이죠. 자, 이런 케이스의 집을 어떤 필름을 적용을 해야 될까? 자, 프라이버시 필름으로 이 주택의 그 프라이버시를 밤과 낮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프라이버시 필름을 시공한다고 하더라도 밤에 불을 켜면은 실내가 보여질 수밖에 없는 투과성이 있는 필름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낮에도 안 보이고 밤에도 보이지 않는 필름이 있습니까? 뭐 프라이버시 필름이면은 그건 밤에도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밤과 낮에 다 보이지 않으려면은 불투명 필름을 붙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취조실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보여지는 곳과 보려고 하는 곳과 보여지는 곳에 조도 차이를 심하게 둬서 절대로 반대쪽은 보이지 않게 하는 구조, 특수한 구조죠. 이런 구조에서는 반사도를 60% 되는 필름을 2장 정도 붙이면은 완벽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빛의 양이 낮에는 밖에가 환하고 밤에는 내부가 환한 구조일 때 조도가 내부와 외부가 변하는 거죠. 변하는 구조에서 밤에도 안 보이게 하는 필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낮에 보이지 않는 필름. 낮에 보이지 않는 필름. 요걸 보면은 지금 이제 겨이 필름 라인업에 보면은 선셋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선셋을 제안을 드릴 예정입니다. 선셋 중에서 10%, 20%, 그 다음에 30%가 있죠. 이 중에서도 여기는 30%를 적용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집에 산다고 하면은 너무 지금 가까워요. 이 도로하고. 이거는 지금 한 10% 정도 투과되는 선셋 10%를 적용해야 될 만큼 프라이버시가 좀 심각하게 침해가 되는 그런 주택 형태입니다. 주택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과하게 지금 진하게 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진한 필름을 시공하면은 내부에서 볼 때 햇빛의 양이 확연하게 줄어들어서 좀 어두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거양득을 취해서 보이지도 않게 하면서 안에가 밝게 하는 필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천상 여기는 이제 10% 또는 20%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유리 사이즈를 한번 보고 유리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 저 바깥쪽으로 가야지. 여기는 조그만 거실이 되겠고, 주방. 여기는 거실입니다. 아까 밖에서 봤을 때 제일 프라이버시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구역이 지금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쪽. 길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게 유리가 이제 반사되는 어떤 효과가 있지만 이런 상황, 길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구조. 그죠. 위치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프라이버시 이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구조가 이렇게 좋은 위치, 좋은 구조가 아닌 거죠. 자, 그럼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그쪽부터, 여기서부터, 이쪽 방부터.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를 재는 방법은 일단 유리 저쪽 끝에부터 재자. 자, 이 설명을 저쪽에서 할까? 문 좀 열어놔야 돼. 전파가 LTE가 터지질 않아갖고. 이렇게. 문 열어놓으니까 세 개가 터지네. 자, 창호의 사이즈를 저 방의 끝에부터 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깥쪽 유리가 있고 안쪽 유리가 있는데 보십시다. 어디를 해야 될까? 어디를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되는 방이 이건 여기를 해야 내쪽 프라이버시가 해결되니까 해야 되고 백킹이 얘는 백킹 있는 구조네. 끝에서 끝으로 지시면 되겠네. 유리가 지금 이제 여기는 베란다인데 베란다하고 내측 창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베란다 쪽에 적용을 해줘야 여름에도 이제 해가 덜 들어오면서 단열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버시도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바깥쪽 사이즈를 재를 텐데 그래서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죠. 아직 백킹이 아직 설치가 안 됐어. 이럴 때 그냥 여기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유리 창을 보면 이제 요즘엔 이제 시스템 창호에서 전부 이렇게 백킹을 고무 백킹으로 만듭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유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으로 치면은 유리하고 완전히 붙어서 고정이 되는데 얘는 베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 틈도 벌어지고요. 그래서 필름 마감을 이 안쪽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를 잴 때 지금 유리가 이렇게 다 일체가 되게 되어 있는데 요 끝까지 사이즈 유리 끝에서 유리 끝까지 사이즈에서 3mm 정도를 키워주셔야 됩니다. 사이즈 기본적으로 잴 때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mm 키워서 재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3mm 키워서 사이즈를 기재를 하도록 합시다. 재는 걸 한번 보시죠. 나와요. 172.5. 172.5. 뺏기 제외하고. 백킹 제외하고 순수하게 유리만. 그래서 거기서 3mm, 4mm 키워주면 되니까. 170? 2.5. 173. 173이니까 3mm 키우면 176. 3mm 키워서 해야 되니까. 3mm, 5mm, 총 5mm 끼워. 173에서 178. 5cm잖아, 5cm. 5mm. 175cm니까 175.5. 5mm. 양쪽에 5mm만 키워야 돼요. 백킹 5mm, 양쪽에 2.5mm씩 들어가는 걸로 해서 2.5mm 들어가는 걸로 해서 173.5mm 기재하면 되고. 높이 오케이. 딱 백킹 전까지 205.5. 205.5. 205.5 205.5. 205.8 205. 206이네. 206. 위아래 합산해서 5mm를 키우면은 백킹 안쪽으로 2.5mm가 들어가거든. 206. 오케이. 두 개 됐죠? 173.5서 175가 아니고. 오케이. 옆방으로. 이거지. 끝에서 끝으로. 직선. 이거 도면을 그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면을 그리고. 또는 나중에 그려줄게. 사이즈만 재야 돼. 끝에서부터. 사이즈만 재. 방 1, 방 2 해갖고. 밑에서 82.5. 그러니까 83. 여기 빡빡하게 돼 있네. 키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기가 틈이 저쪽은 프레임이 있고 이쪽은 프레임이 없네. 이제 안 뜨는 건가? 끼는 건지.
82점 82.5. 5보단 살짝 작은 것 같은데. 82.5로 다 해야 돼.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만 쭉 기재를 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지. 쭉 순서대로. 가로 곱하기 방지를 방지를 가로 위에는 저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다르지 저기하고. 여기도 약간 애매해가지고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대로 높이만 실제 높이만 197. 197 그대로 줘도 190 199 199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여기 그러니까 자 이렇게 순서를 여기 그 무조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지. 여기부터 사이즈를 이렇게 순서대로 줘야지. 1번 거실 1번 2번 여기가 3번 거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 다음에 주방 1번 2번 이렇게 기재를 해줘야지. 그렇지. 오케이. 자, 여기 시작. 로이 유리라고 해서 로이가 들어가죠. 지금 보면은 예, 써 있습니다. 예, LX 지린 예,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예, 단열 구조지만 로이라고 해서 프라이버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프라이버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리의 그 방사도를 높여갖고 예, 내부 온도가 외부 온도로 예,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조금 있을 뿐이죠. 예. 로이의 썬팅을 하니 유리가 깨진다. 잠깐만. 이거 여기서는 5mm 키워야지. 이것도 키워요? 요거 5mm 키워서 이게 재단은 손재단 해야 돼. 손재단 해야 돼 이거는. 어차피. 101.5니까 101. 로이라고 그래서 로이라고 그래서 그 저기
깨진다는 논리는 조금 그게 아마 깨지는 게 창호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사이즈 재고 있어. 루이 좀 설명을 드려야 돼서. 지금 이 유리를 보시면은 아직 그 베킹이 시공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부가 조금 보여지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유리가 깨지냐 안 깨지냐의 문제는요, 로이냐 로이가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리를 제작을 할 때 여기까지 어떤 프레임이 있는 거고요. 유리의 어떤 유격을 계산해 갖고 유리를 절단하는데, 유리가 여름에는 늘어납니다. 팽창을 해요. 유리가 더우면은. 그게 아마 반사냐 비반사냐하고 또 관계가 없습니다. 그 예전에 그 사례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비반사를 시공하면은 그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 비반사 필름을 시공하면은 또 열이 흡수가 돼갖고 열파가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전에 유명했던 사례가 있죠. SK 그 본사 4억에 그 비반사 필름 35%를 시공을 했는데 열파가 돼갖고 유리가 좀 깨진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트 비전 깨진 일이 있었어요. 그게 그 비반사를 붙였을 때는 유리가 열을 머금고 흡수해서 유리가 깨졌다라고 얘기하고, 또 반사를 붙였을 때는 유리가 열 반사 필름이라서 그 반사냐 비반사를 그 페어 글라스를 제작을 할 때 유리의 유격이라는 게 있는데, 유격이 없는 경우, 저도 열파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유리의 유격이 없는 경우, 유격이 없는 경우에는 열파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특수한 어떤 그 유리의 방향에 따라서 햇빛이 유리의 반은 비치고 반은 비치지 않는 구조. 그러니까 유리의 반은 그늘이 지고 반은 햇빛이 비치는 구조인 그런 정말 절묘한 그 위치에 어떤 유리가 적용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한쪽은 팽창하고 한쪽은 수축하고, 이렇게 유리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팽창의 유동성이 있어서 그 창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필름을 시공하면은 유리가 조금 더 뜨거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열을 잡아주고 흡수하고 반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그 필름을 시공해서 유리가 얼만큼 뜨거워질지를 예측을 못하는 거죠. 전혀 안 하고 그 유격을 계산하기 때문에 유격이 굉장히 빡빡하게 돼 있는 창호 같은 경우는 반사를 시공하든 비반사를 시공하든 그 유리 창호는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름을 시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좀 간헐적으로 유격이 너무 좁은 경우에 창호 유리 끝에 프레임하고 유리하고 조금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격이 너무 간격이 너무 좁은 경우에 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스템 창호는 잘 안 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창호는 그 간격이 충분히 간격을 두고서는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가 지금 이런 구조에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해가 직접 그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보시면은 유리창호가 2장짜리가 또 가운데 층을 이루고 이 단열 때문에 그런데 한 12cm 정도 간격이 또 있고요. 바깥에 유리 창호가 2장짜리 페어글라스가 들어와요. 그래서 직접 유리에 필름을 시공한 유리에 직접 이제 해가 닿는 것보다 한번 거치고 들어오는지라 이런 유리는 열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을 시공했다고 해서 유리가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고 급격하게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그게 아마 펜션 같은 경우에 시스템 창호하고 좀 이런 달리 그냥 바로 페어글라스 2장짜리 페어글라스로 그냥 그만 시공된 어떤 단열 구조의 창호가 아닐 경우가 조금 이제 깨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필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유리 두께, 그 다음에 반사도, 이것은 열파하고 상관관계를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성현방님께서는 건축용 필름 또 카텍 건축용 필름을 좀 해보셨나 보네요. 로이 유리가 요즘에 굉장히 많죠. 로이 유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물질이 들어가도 파손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로이 유리가 좀 민감한 열과 열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열에. 그래서 지금 사이즈를 열심히 재고 있습니다. 총 1cm 키워서 저기 백킹이 아니고 실리콘이라서 이건 손재단을 1cm 키워서 재단하고 손재단을 해야 되는 거지. 140? 응? 240.5. 240.5 그러면 240.5니까 241cm를 해야 되겠지. 241.5 기준하고 손재단 해야 돼. 가재단을 이제 1cm 키워서 하는 거고, 가로 세로로 딱 그 두 면을 맞춰서 대고, 두 면은 자대로 잘라야 돼. 건축 썬팅 필름에 이제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4월달, 5월달이 되면은 4월달, 5월달이 되면은 이제 햇볕이 쫙 들어오면서 아파트 내부가 이제 더워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아마 아파트 썬팅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남자분들보다는 집안에서 가사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여성분들께서 주부님들이 전화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가 너무 뜨거워서 특히나 창호의 방향이 이렇게 서양인 주택, 지금 이제 오후 2시 40분인데요. 서양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 오후 내내 이렇게 들어옵니다. 정서양이 아니라서, 정서양은 저쪽
화면에서 보이는 그 좌측에서 이제 정서향이죠. 정서향 방향인 창호인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여름에는 오후 6시까지 해가 계속 들어옵니다. 해가 저렇게 쭉 들어와요. 그러면 안에가 더워져요. 반드시 더워집니다. 뜨겁습니다. 안에가. 그런 경우는 견디다 못해서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주셔서 이제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에어컨비가 많이 든다. 에어컨비가 많이 든다. 이런 경우가 좀 생기죠. 자, 아까 제가 그 건축 필름이 이렇게 전화만 올 거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업체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업무로 일을 맡아서 시공하시는 사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건축 필름 시공하시는데 마진 측면에서 보시면은 일 양으로 따지면 이제 업체에서 전화를 하게 되면 일을 좀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빌딩 하나 한다든가 건물 하나 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뭐 150회배, 200회배, 뭐 500회배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 필름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봐서 두세 군데 업체에서 이제 견적을 내시다 보니까 조금 견적이 좀 박한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직접 그 자동차 썬팅을 하시다가 또 부수입으로 건축 필름을 하시겠다 그러신 분들은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손님들을 에게 견적 요청을 받으려면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터넷에 굉장히 싼 필름들, 특히나 중국산 또는 국내산 중에서 이제 굉장히 저가에 뿌리는 그런 필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좋은 영업 방법 중에 하나지만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입주하는 주택,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건축 신문이라든가 이런 어떤 신문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신문들이 있어요. 그 신문을 보지 못하신 경우에는 전국 아파트 분양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실제 입주 시기가 전부 나옵니다. 인터넷에.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도 보시면은 사이즈를 좀 열심히 재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도 보시면은 아파트 그 입주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카페 소모임을 구성해서 그 입주자분들끼리 서로 커뮤니티를 하는 그런 카페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 하나만 오늘 소개할게요. 자, 분양 시기가 다가왔을 때 그 전에 입주 전 공사, 인테리어 공사를 항상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파트는 깡통 아파트예요. 거기다 에어컨 설치하고 또 바닥 플로어 공사, 주방에 빌트인 가전제품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단열을 위해서 또 중문, 중문 돼 있네요. 이렇게 중문 설치하고 전부 다 입주 전 공사가 있습니다. 항상 공사가 있는데 그 시기에는 아파트 관리실이나 각 동에 엘리베이터 안쪽이 광고판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건축 필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려진 어떤 기본적인 홍보 방법인데, 자,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이 전부 마스킹이 되어 있어요. 보호 필름.
종이 박스 같은 걸로 다 그 엘리베이터를 보호하게 만들어졌고, 왜냐하면 계속 입주하면서 이사하고 공사 자재 날르고 하다 보면 그 엘리베이터 안쪽이 다 망가지니까 그걸 보양을 싹 해줍니다. 예. 보양을 싹 해주는데 그 보양을 해준 곳 안에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그 게시물을 설치하던 게시물 홍보가 붙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 지금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오는데 그런 광고 물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분양전 공사를 하는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광고물 부착하는 전화번호를 엘리베이터 안에 가시면은 어디에다 전화하면은 엘리베이터에다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게, 예, 전화번호죠. 단열 필름, 프라이버시 필름, 안전 필름, 이걸 시공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전단지죠. 전단지를 딱 붙일 수 있는 장소가 배정이 됩니다. 예. 단지가 여기 크기 때문에 단지가 아마 10개, 15개 동이다, 아파트가. 그러면 15개의 엘리베이터 동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라인이 3개인 곳이 있고 4개인 곳이 있죠. 한 40군데 정도 게시물을 붙여갈 수 있도록 하고 한 달에 얼마라는 광고비를 설정을 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게시물을 붙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화가 옵니다. 예, 사모님께서 전화 오시죠. 예, 저 필름 견적 좀 내주세요. 예, 저희 앞동에서 우리 집이 너무 잘 보여요. 너무 더워요. 여기 단열 필름 없나요? 뭐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열심과 열정이 없으시면은 그냥 오는 전화만 받으셔야죠. 예, 예. 한 1년에 몇 번 전화 오는 거 그 전화만 받으셔야죠. 한데 적극적으로 야 시공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영업하시면 됩니다. 광고비를 책정을 해서 인쇄, 팜플렛 인쇄비, 팜플렛 인쇄비 30만 원 하고 샘플에다 필름 딱딱 붙여줘야죠. 요거는 프라이버시, 요거는 뭐 이렇게 붙이셔갖고 팜플렛. 그 다음에 관리실 찾아가서 비용 내고 광고지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으신 다음에 가시면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일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더 어려운 방법들이 있어요. 건축 필름, 건축 그 설계 사무소에 영업을 하는 방법, 설계 도면에 집어넣는 영업, 또 관공서에 담당자에게 제안서를 넣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뭐 가장 그냥 샵에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사이즈를 전부 재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자, 유리 견적은 어떻게 낼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의 사이즈는 대략 제가 하나 얘기해 보세요. 0.5만 키워 아니면 1cm 키워요? 이런 백킹은 0.5mm만 키워주고, 이 실리콘은 손재단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백킹은 손재단 안 하고 그냥 바로 재단에서 바로 그냥 집어넣어서 시공해야 되거든. 요거는 이제 이거 백킹이에요? 백킹 아니지, 이거 실리콘이지. 그러니까 0.5만 키우면 되는 얘는 1mm 키워야지. 저 1cm. 실리콘은? 실리콘 친 거는 1cm 키워줘야지. 얘는 손재단 해야 돼. 얘는 백킹은 손재단 안 해도 되지. 이거 다 실리콘 아니에요? 얘는 백킹이잖아. 이거는 여기다 붙이는 거 아닌데? 여기다 붙여야지. 그렇죠. 0.5만 키우면 됩니다. 0.5. 아니 실리콘은 1cm. 실리콘 1cm. 1cm 키워야지. 그리고 백킹은 양쪽 다 해서 1cm 키우는 거야.
양쪽 다 해서. 총 1cm. 총 1cm. 위아래 다 해서. 자, 견적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가로 1m, 가로 100cm, 세로 2.2cm인데 2m, 높이가 2.2m라고 가정을 하고요. 200cm로 가정을 할게요. 200cm로 가정할게요. 그럼 가로 1m, 세로 2m. 그러면 면적이 몇 제곱미터가 나오죠? 예, 단순하게 곱하면 2제곱미터가 나오죠. 그런데 견적은 자, 필름 롤이 필름 사이즈가 1.5m입니다. 그러니까 필름은 여기서부터 한 이쯤 까지가 1.5m입니다. 근데 유리 사이즈는 1m죠. 그럼 견적은 자, 저걸 재단하려면은 중간에 이어붙이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1.5m 폭의 롤을 쭉 위까지 붙이다 보면은 1.5에 2m를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적서에는 1.5 곱하기 가로 1.5 곱하기 세로 2m. 그래서 이 유리의 견적 면적은 3m가 되는 겁니다. 3m. 예. 실제로는 1m가 더 될 것 같아요. 얘가 1200 나오죠. 1200 나오죠. 90cm, 1100 정도 나와요. 예. 1100 정도. 그러면 필름은 1500이기 때문에 40cm가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필름이 실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견적을 쭉 내다 보면은 합산 면적이 나오겠죠. 가로가 240. 자, 가로가 240에 세로가 240 정도 돼요. 가운데 유리는. 요런 유리는 견적을 3m를 잡으셔야 되겠죠. 가로를 3m. 그러니까 60cm가 잘려져서 나가는 겁니다. 필름이 1.5m니까. 예. 쭉 가로로 다 1.5m 들어가고요. 1.5m의 폭에 2.4m가 나가고 또 위에서 1.5m에 2,400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m 하니까 요 하나에 2.4 곱하기 3m, 2.5로 잡고요. 2.5 곱하기 3m, 6. 7. 예. 3m 7. 9에 3은 9. 그러니까 8회 배 정도 나옵니다. 이게 요 유리 한 장에 8회 배. 8제곱미터죠. 해배라고 얘기합니다. 1제곱미터를 1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해배의 견적 면적을 내야 되는 거죠. 예, 견적 면적. 그러면 3제곱미터, 8제곱미터, 3제곱미터. 그러면 12. 야, 요게 지금 견적 면적이 20제곱미터가 나와요. 요게. 20제곱미터 나오죠. 예. 자, 대략 추산을 해보면, 거실의 좌측이 20제곱미터, 예. 요게 한 10제곱미터 나옵니다. 예. 큰 유리가 없어서. 그리고 반토막. 1.5m로 두 가지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10제곱미터, 20제곱미터, 20제곱미터, 6제곱미터, 10, 20, 8, 3, 10.
6, 14. 죄송합니다. 예, 이게 3, 3, 8. 14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6. 맞죠? 14제곱미터. 14제곱미터, 8제곱미터, 14제곱미터, 8제곱미터, 8. 22. 8제곱미터, 30제곱미터. 좀 짜투리로 자를 수 있죠. 30. 유리가 30제곱미터. 또 다른 방은 가보면 조그만 창. 뭐 2제곱미터. 32. 6제곱미터. 여기 한 6제곱미터 나와요. 대략 32, 38. 이 집 면적이 38. 그리고 1, 2, 3, 4, 5, 40, 36, 6제곱미터. 42제곱미터 나오네요. 예, 대략. 실제로 이제 견적을 뽑아보면 대략 지금 추산한 겁니다. 42제곱미터, 57평 아파트에 42제곱미터. 예. 지금 57평형 아파트를 유리의 전체 평수를 계산해 보면 42제곱미터, 43제곱미터가 나왔어요. 57. 예. 그러니까 아파트 평형이 32제곱미터, 32평형이다 그러면은 32에다가 0.8을 곱하면은 25제곱미터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 평형에다가 곱하기 0.8을 하면 대략 그 아파트 유리의 어떤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이 나옵니다. 통계적으로요. 예. 그래서 견적을 내실 때 대략 아파트 32평형이다 그러면 24회배, 25회배를 내시면은 대략 맞아떨어집니다. 예. 지금 57평형 아이파크 주택의 사이즈를 재보고 있고요. 정확하게 이제 면적이 나오겠지만 대략 42제곱미터 정도가 견적 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건축 필름을 실제로 견적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좀 나가셨으면 어떻겠나. 나가셔서 자동차 필름 예약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견적을 내시고 시공을 하시면 여러분들 소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글라스 틴트 필름은 건축용입니까? 자동차용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자동차 필름을 시공하는데 어떻게 건축 필름을 시공할 수 있습니까? 건축 필름은 좀 다르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건축 필름과 자동차 필름을 구분 짓고 제조사에서 만드는 제조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 세계 브랜드 다 건축용으로 딱 분류된 필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단지 스펙이죠. 스펙. 필름의 농도와 그다음에 금속 함유,
금속이 스파타 타입이냐 메탈 코팅 타입이냐에 따른 필름의 어떤 구조, 컨스트럭션을 어떻게 둘 것이냐, 또 금속의 함유량을 얼마큼 많이 둘 것이냐에 따라서 자동차도 완전 반사, 반반사, 그다음에 아주 약반사로 나뉘어지고요. 건축용이라고 해서 다 그 반사 필름을 시공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트렌드인데 비반사 필름이 건축용 필름, 특히나 주택 시공을 하는 데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뭐 빌딩 필름 하면은 반사 필름이 생각하시는데, 예, 비반사 필름도 많이 시공된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건축용 필름과 자동차 필름이 분류된 게 아니라 필름의 스펙에 따라서, 그다음에 시공하려고 하는 건물의 형태, 주택이냐, 상가냐, 또 빌딩이냐, 일반 사무실이냐, 또 햇빛 차단용이냐, 열 차단용이냐, 이런 용도에 따라서 필름 스펙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건축용에 적합한 필름은 이 건물에는 비반사 필름을 시공해야 돼. 예? 또 이 건물에는 프라이버시야. 그리고 일부 열 차단도 해야 돼. 그럼 반사 필름 시공돼야 되는 거고요. 자, 빌딩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리가 아주 많은 커튼홀 구조의 그 전착 유리가 아닌 경우에는 반사 필름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반사 필름을 해서 또 밤에도 근무를 한다 그러면 반사 필름 하면 내부에서 거울처럼 비춰져요. 그게 되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사를 많이 한다 그러면 빛반사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와서 내부에서 야근을 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안에다 사무실 조명을 켜놓으면은 저 거울처럼, 예, 내부가 반사되는 그런 효과가 아주 큰 게 또 반사 필름입니다. 그래서 건축용 필름과 자동차용 필름을 제조하면서 아예 규정 짓고 만들지는 않는다. 단지 그 스펙대로 나온 것을 적용을 할 때 건축용으로 적용할 필름의 스펙이 따로 있는 거죠. 예. 글라스 틴트 필름 중에서는, 예,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시공한다 그러면 30%짜리 선셋 필름이 프라이버시와 단열을 할 수 있는 필름이고요. 또 레이니 블루, 예, 레이니 블루를 아파트에 시공해 놓으면 밖에서 봤을 때 그 블루 느낌의 그 선글라스 같은 느낌, 예, 이것이 굉장히 좀 디자인적인 요소로 보여질 수가 있어서 전원주택이나 또는 일반 주택에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인 경우에는 레이니 블루 필름 시공하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쁩니다.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고급스럽게 나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그 반사 필름인 그 선셋이나 레이니 블루만 무조건 건축용에 적용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창호처럼 이렇게 내측 창과 외측 창이 단열 구조로 해서 이게 그 공간 스페이스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예, 안에 공간이 한 10 몇 센치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창호가 있고 안쪽에 또 창호가 있는 그런 구조. 예. 이런 구조에는 굳이 그 1층이 아닌 경우에는 그 반사 필름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비반사인데도 열 차단이 잘 되는 필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반사 필름, 탄더, 루데, 산타나, 이 필름 모두가 이제 건축용으로 적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파트용 단열 필름으로 사용되어져도 문제가 없는 필름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아파트 1층에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어서 의뢰를 주신 고객님이 있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견적을 내는 현장에 와서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공유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형태에서는 반사 필름을 시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에는 선셋 20%를 제한 드릴 예정입니다. 10%는 너무 진하고요. 내부에서 좀 빛이 안에가 어두워지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적당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선셋 20, 제 집 같으면 10으로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밖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다 너무 잘 보일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내 집이 여기다 그러면 저는 10% 합니다. 선셋 10%. 선셋 10%에도 내부에서 외부 보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셋 근데 좀 안전빵으로 너무 프라이버시 너무 좋은데 좀 너무 내부가 어두운 것 같아요. 뭐 지금 이러실까봐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로 저는 이제 선셋 20%를 밀 생각이고요. 10%는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기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햇볕이 지금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여름에는 강합니다. 예, 지금도 따뜻해요. 예, 손지문은 따뜻한데 요게 이제 내부 온도를 좀 여름에는 급격하게 올려주고 에어컨 효율 좀 떨구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아마 빛이 너무 많아요라고 이제 얘기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집 같으면은 10%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객님들은 안전빵으로 빛도 좀 적당히 들어와야 되니까 아주 안 들어오진 않습니다. 10%를 해놔도 들어와요. 예, 10% 해놔도 들어옵니다. 저는 10% 시공하고 어떻게 보여질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0%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0%가 진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20%로 권해서 선셋 20% 필름으로 이곳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약식으로나마 오늘 현장을 좀 밖에서 보여드리고 안쪽에 들어와서 어떻게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되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사이즈 재는 거, 사이즈를 환산하는 방법. 전체 면적이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곱하기 필름 단가를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예, 단가는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예, 업체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그 단가를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 7만 원, 6만 원, 7만 원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셔갖고 견적을 내는 방법. 근데 한번 해봤더니 건축 필름하고 자동차 필름하고 시공법이 좀 다릅니다. 먼지를 제어하는 어떤 방식도 좀 다르고요. 또 연장도 조금 달라요. 예, 물통도 큰 물통이 있어야 되고 스키즈도 좀 큰 면적이 좀 큰 사이즈가 큰 스키즈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조금 구비해서 해봤더니 괜찮아. 도구도 좀 몇 개 더 사갖고 시공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아파트 가셔갖고 아파트 분양되는데 어디야? 영업하셔갖고 시공하시면 좋습니다. 예, 짭짤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혼자 나가서 재단을 해서 혼자 나가서 시공하는데 30제곱미터 시공하실 때 뭐 한 8시간 걸립니다. 예, 30제곱미터면은 40평형 아파트 전체 시공하는데 재단해서 나가면은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연장이 좀 좋고 물통 큰 거 갖고 나가서 물통 가려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런 거 좀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4-5시간이면 작업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동차 썬팅 기술 좋은 기술 갖고 계신데 좀 활용하셔갖고 건축 필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에 보탬이 되시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